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갑자기 한파가 닥친 대만에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롱패딩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한 여성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린 메이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에서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판매한 옷들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얇은 셔츠, 가벼운 반바지, 그리고 봄가을용 재킷들이었어요. 매장 앞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종종 겨울옷의 부재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늘 따뜻한 대만의 겨울을 설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의 겨울 기온은 늘 영상 15도를 오르내렸죠. 그래서 난방 시설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두껍지 않은 겉옷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타이베이의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전이면 따스한 햇살이 매장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옷들을 비추곤 했죠.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옷들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패션 트렌드 조사차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제가 알던 패션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거리마다 검은색과 회색의 거대한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마치 펭귄 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유명 백화점을 둘러보며 현지 패션을 연구했지만 그 부피감 큰 롱패딩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스타일의 롱패딩을 입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패션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제 눈에는 그저 획일적으로만 보였어요. 게다가 그 과한 부피감은 체형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 어떤 옷과도 조화를 이루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미팅을 하면서도 의아했죠. 왜 이렇게 멋스럽지 못한 옷이 유행하는지, 보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패션의 기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스타일은 우리 매장에서 절대 판매하지 않으리라고. 타이베이로 돌아와 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원단으로 만든 옷들, 세련된 디자인의 재킷들,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코디 제안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에겐 그런 투박한 롱패딩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의 겨울은 늘 그랬듯이 온화할 것이고 패션은 언제나 스타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감온도가 영상 1도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일시적인 추위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네요. 우리의 따뜻했던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기 전 차가운 유리창에 맺힌 서리를 닦아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필요 없던 전기 히터를 들여놓았지만 그마저도 이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첫 희생자는 우리 건물 3층의 왕 할머니였네요. 혼자 살던 분이셨는데 아침에 우유를 전하러 간 이웃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공간에서 홀로 맞이한 최후라니. 그 후로 비극적인 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루 78명, 한 달 새 1,3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네요. 54세에서 89세 사이의 노인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일이 이제는 두렵기만 합니다. 의사들의 경고는 더욱 무서웠어요.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에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맞는 순간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요. 우리 도시는 이런 추위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전기장판과 담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창밖에서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며칠 전에는 제 단골 손님이셨던 린 할머니마저 떠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매장에 들르셔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지난밤 매장 창고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뒤적이다 한국 출장 때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거리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검은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네요. 당시에는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의 겨울은 대만보다 훨씬 추웠지만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사람들은 롱패딩 하나로 겉뜻하게 지내더군요. 그때 본 광경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네요. 패션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매장에 있는 모든 겨울옷을 꺼내보았습니다. 얇은 니트, 가벼운 코트, 짧은 패딩. 하나같이 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네요.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건 제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그 롱패딩뿐이라는 사실을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가 맴돌았고 한국의 롱패딩이 떠올랐어요. 새벽녘 마침내 결심을 내렸네요. 매장의 모든 재고를 정리하고 롱패딩을 들여오기로 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의류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500벌. 저희 매장 연간 매출의 절반을 걸어야 하는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사망 소식에 제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문 확인 전화를 받고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만에서 롱패딩이라니, 게다가 500벌이나. 하지만 전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쁜 옷이 아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옷이니까요. 한국의 공장에서 보내온 샘플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껍고 투박해 보이는 이 옷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패션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네요.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장의 진열대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바뀌었어요. 봄과 여름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얇은 옷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죠.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바로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롱패딩 뿐이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매장 문을 열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건너 경쟁 매장을 운영하는 리 사장이었네요. 평소엔 인사도 하지 않던 그가 웬일인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롱패딩 주문 소식이 그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네요. 아침부터 그가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미쳤어? 대만에서 롱패딩을 판다고. 15년간 이웃 상인으로 지내왔지만 저와 리 사장의 장사 철학은 늘 달랐어요. 그는 최대한 싸게 팔아 많이 파는 것을 신조로 삼았고 저는 좋은 품질의 옷을 제값에 파는 걸 원칙으로 삼았죠. 그동안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말이 심각하게 걸렸네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추위야. 며칠만 참으면 다들 다시 반팔을 입을 거라고. 그의 말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늘어나는 사망자 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리 사장은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어요. 롱패딩은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 동네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재고로 남으면 큰 손해라고. 하나같이 장사 얘기뿐이었죠. 제 귀에는 그의 말이 그저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건물 5층의 노부부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이걸 단순한 장사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매장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길 건너 리 사장의 매장에는 여전히 얇은 옷들이 걸려 있었네요. 세일 문구가 크게 걸린 창문 앞으로 한 노인분이
한참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공장으로부터 온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롱패딩 500벌, 분명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창 밖으로는 또다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네요. 리 사장의 말대로 이게 정말 일시적인 추위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예보는 달랐어요. 이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주문 취소 버튼에 잠시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었다가 결국 메일을 닫았습니다. 리 사장의 비웃음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만큼은 제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옷은 때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왕 할머니, 린 할머니, 그리고 오늘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가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리 사장의 방해가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네요. 이건 더 이상 경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매장 문을 열기 위해 도착했을 때 창고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네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문을 열었죠.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어제 도착한 롱패딩 500벌이 모두 사라져버렸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경, 리 사장의 직원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트럭을 몰고 와 상자들을 옮기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화면 속 그들의 동작이 얼마나 능숙했는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동네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렇게 깨져버릴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경찰이 리 사장의 창고를 수색하는 동안 저는 매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오늘도 벌써 3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조급해지더군요. 다행히 물건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리 사장은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CCTV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네요. 물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리 사장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그저 경쟁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이 옷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버린 걸까요? 창고에 쌓인 롱패딩 상자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 어쩌면 우리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매장 문을 닫으면서 창고 자물쇠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것이 생겼네요. 그건 단순히 상품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롱패딩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모양이네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 창고에서 롱패딩 상자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옷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진열대에 옷을 걸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500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매장 문을 열자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평소 세일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네요. 서로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묵직한 긴장감만이 매장을 채웠어요. 첫 번째로 롱패딩을 구매하신 분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리셨는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는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옆에서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도와드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추워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이 걱정된다는 아들,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이라는 딸, 이웃집 노인분을 위해 왔다는 주민까지.
모두가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찰이 들렀네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다행히 질서 유지를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도 이 롱패딩이 단순한 옷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재고를 확인해 보니 절반 정도가 팔렸더군요. 남은 물량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작은 희망이 시작된 날이었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매장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추위를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은 더 많은 주문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장사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매장 문을 열면서 문득 멈춰서서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매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화려한 색상의 얇은 옷들은 모두 창고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제가 한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롱패딩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어요. 매일 아침 은행에 가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작년 한국 출장에서 보고 코웃음 쳤던 그 투박한 롱패딩이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한 달 전만 해도 걱정했던 연간 매출이 이제는 일주일 매출로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즐겁기만 해요. 옆 건물에 새로운 매장도 오픈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촌스럽다고 여겼던 그 옷이 이렇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이제 작은 매장의 매출 규모를 벗어나 더 큰 기업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공장과 독점 계약도 체결했고 대만 전역의 지점도 늘릴 생각입니다. 처음에 롱패딩에 대해 한국인들의 이상한 패션 취향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매일 저녁 매출 정산을 하면서 새삼웃음이 납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롱패딩이 이제는 제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따뜻함을 얻었고 저는 성공을 얻었어요. 한 달의 시간 동안 제 딸을 미국 유학에 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고 부모님께는 좋은 집도 사드렸죠. 모두가 제가 한때 하찮게 여겼던 그 롱패딩 덕분이네요. 창 밖으로는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겨울과 함께 저의 통장도 더욱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제 눈에도 그 투박한 롱패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보이네요. 오늘 아침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전 롱패딩을 구매해 갔던 젊은 여성이었네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네요. 그녀의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번 한파가 찾아왔을 때도 얇은 옷만 입고 계셨는데 롱패딩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럴 뻔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네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뒤에는 늘 살아남지 못한 이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우스꽝스럽다고 여겼던 그 롱패딩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저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롱패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한 제품들을 수입할 예정이에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휴대용 난방기구까지.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방한 제품들을 대만에 들여오려고 해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 같네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더 많은 롱패딩과 방한용품을 준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내고 싶네요. 동시에 더 큰 성공도 이룰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온다는 것을요. 이번 겨울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하찮게 보였던 것이 가장 큰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곧 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대만의 한파 사태는 비극적이었지만 한국의 롱패딩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었네요. 롱패딩을 넘어 다양한 한국 방한용품의 판매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린메이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 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